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8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우리나라 집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신문의 김서연 기자가 10월 3일 보도를 했습니다. 대곡, 감북, 고촌, 이번엔 신규 택지 지정될까? 택지 선정 이슈 때마다 1순위 거론, 정부 서울 접근성 고려,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유력 후보지로 대곡, 감북, 고촌 지구가 거론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을 기존 15만 호에서 2만 호 늘어난 17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보지를 밝힐 순 없지만 GTX 교통망을 감안했고 서울 반경 30km 이내 대부분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고양 대곡, 고양 화전, 김포 고촌, 하남 감북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남 감북 지구는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대입니다. 2015년 보금자리 주택지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서울 인접지역과 GTX 교통망을 신규 택지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뉴스원의 신건웅 기자가 10월 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K반도체 기지 용인 클러스터 SK하이닉스 공정률 7%, 2025년 팹 건설 시작,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는 2년 후에 부지 조성 착수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약 415만 제곱미터, 126만 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 SK가 120조 원을 투자, 4개의 팹은 생산시설입니다. 팹을 건설하며 협력사 50여 업체도 입주를 한다. 인근 삼성전자 팹이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 전망입니다. 면적은 약 215만 평에 투자 금액은 300조가 투자가 됩니다. 삼성은 팹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 팹, 리스 등 최대 150개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남 땅은 강남 땅이다. GTX A 노선 동탄역 반경 4km까지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남 3호선 연장 감일역으로 GTX D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남 땅은 강남 땅입니다. 강남 땅은 일자리도 많고 학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보도자료를 7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의거 미사동, 창우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 가능해졌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수질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께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 미사섬 아일랜드에 30여만 평의 미국 스피어 엔터테인먼트사와 투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K-팝 돔 건설 사업을 추진 가능해졌습니다. 미사섬에는 K 스타 월드가 조성될 시 일자리 3만 개가 창출 가능해지고 3조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자도 한화증권에서 3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잠실 강동 위례와 근접한 입지로 강남권 배후 수요의 입지로서 이 강북지구는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인구가 30만 명 정도인데 교산지구와 강북지구 퓨처밸리 40만 평이 개발될 시 하남시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자연 녹지는 국가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1종, 2종 지구는 현행법상 강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강북동 우리 땅 주변은 배다리 1종 지구 등 지구 단위 개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교산지구로 광역도로가 신설되므로 남북으로 분할이 됩니다. 배다리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강북지구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직주 근접지구가 되며 퓨처밸리 40만 평이 개발됩니다. 81만 평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는 곳은 우리 땅 일대만 남게 됩니다. 도시를 지원해주는 자족시설, 지원시설,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 지원시설과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 지원시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강제 수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종 주거지는 땅 한 평도 수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오늘의 방송 주제인 우리나라 집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투자는 소규모로 시작을 하라. 초보자는 1,000만 원 이내의 자금으로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의 지역이면 소액 투자도 가능한 땅들이 제법 있습니다. 둘째, 토지 투자의 목적은 수익
수익성입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땅 매입하는 것은 금전적 수익을 위한 것입니다. 땅의 생김새, 크기, 위치를 불문하고 토지의 맞는 용도만 정확히 찾아내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숭이동 5평짜리 땅을 300만원대에 매입해서 4,800만원에 매각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익률은 무려 1600%입니다. 셋째, 개발을 해서 돈 되는 땅은 따로 있다. 좋은 위치의 좋은 땅은 개발도 쉽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땅은 따져볼 것이 없으니 쉽게 허가받아서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후에 매매나 분양도 쉬워 수익성을 높이기도 쉽습니다. 넷째, 이런 땅을 사면 장래가 촉망된다. 토지 투자의 호재 및 악재에 대한 분류 능력을 키워라. 토지 투자의 호재는 주로 정보 수집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 택지 개발지를 약간 벗어난 지역, 도로 신설 및 인터체인지 주변의 배후지가 좋습니다. 다섯째, 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인다. 토지 투자는 수익성이 높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은 아파트나 주택에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상승해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굳이 아파트나 주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토지로 바꾸어 더 큰 수익을 올릴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관심을 가져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회자되는 그런 말입니다. 2019년 기준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인데 비해서 인구 밀도는 24위입니다.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당 15,964명의 인구 밀도인데 수도권은 1제곱킬로미터당 2,179명입니다. 70%의 산지를 제외한 국토 면적 대비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거의 세계 1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땅값이 과연 떨어지겠습니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땅값은 2015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지난 50년간 1제곱미터의 땅값은 19원 60전에서 58,325원으로 상승했고 무려 2,976배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며 대단한 상승액입니다. 1조 9,300억에서 5,848조로 무려 3,030배가 올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282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